아까 낮에 개표 방송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정청래는 염에 들어갔다. 오늘 염했어요, 그죠? 예. 뭐 간혹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살아나시는 분이 있다라는 뭐 그런 약간 뭐 해외 토픽감에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염을 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경우는 못 보셨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3일장 뭐 5일장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의술이 이제 발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산 사람이 이제 되살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매장을 해버리면은 산 사람을 죽이는 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장례 문화가 생긴 거야, 우리는. 3일장 문화가. 그래도 3일 동안 누워있으면 이제 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3일 정도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이제 가신 게 확실하구나. 이러면은 이제 염을 하고, 입관을 하고, 이런 절차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염을 했는데, 살아났다. 제가 이런 경우는 못 봤어. 지난주에는 이제 병풍 뒤에 누웠다. 예, 정청래가 제가 지난주에 병풍 뒤에 누운 거다. 이 정도 결과를 보면은. 근데 이제 병풍 뒤에 누운 거는 이제 죽을 확률이 99%인데 1% 정도, 예, 그 장례식이 시작이 됐다가 뭐 3일 안에 살아나는 그런 경우, 제 후배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제 후배 이 친구가 젊은 시절에, 뭐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하여튼 뭐 사망을 했어. 사망을 했는데, 예, 대단히 이 친구 광주, 전남대 출신 후배인데, 아니, 이 친구 갔어요. 가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슬퍼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진짜 관 뚜껑 열고 살아났어. 응?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못 봤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20대 때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저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네. 그런 사람을 봤네, 제가. 예? 그런데 아무튼 염까지 했는데 이제 살아난 경우는 없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99%다. 그냥 병풍 뒤에 누웠다. 향불 태웠다.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제주 인천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염 들어간 거예요. 염 끝난 거야. 염했는데 살아났다라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염이 끝났으니까 입관을 해야죠. 그래서 내일 이제 입관에 들어가게 될 거다. 제가 예상하건대는 제주, 인천, 특히 인천은 애초부터 좀 알 수가 없고 불안하다라는 이제 이런 진단이 많았어요. 예, 인천의 판세를 좀 예측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선전을 했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일 아마 TK 쪽은 뭐 좀 낙승을 하지 않을까. 오늘 인천 결과를 보니까 뭐 제주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겼고, 예. TK에서는 좀 낙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혜태님, 염라대왕한테도 특기인 거짓말하고 돌아오나요? 그럴 수도 있을까? 그 염라대왕한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 맷돌에 갈려요. 그 영화 그 뭐지? 신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이름 제목을 까먹었네. 그 뭐 천만 영화 있었잖아요. 그 염라대왕한테 가서 거짓말하면요, 그 맷돌로 갈아요. 그 있더라고, 지옥에 맷돌로 가는 지옥. 거기 갔으면 좋겠다, 진짜. 자, 오늘 당대표 선거 결과, 예, 뉴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또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이 오늘은 제주를 거쳐서 인천에서 진행 중입니다. 1위 정청래 후보와 2위 김민석 후보는 지난주까지 0.99%포인트 차에 불과한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혜진 기자,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언제 나옵니까? 네, 지금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저녁 6시가 조금 지나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제주 연설회를 마치고 인천으로 향하는 후보자들의 비행기가 늦어지면서 조금씩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마무리가 되는 대로 소병훈 선관위원장이 직접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갈수록 설전도 거세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방금 전 당대표 후보들이 연설을 마쳤습니다. 이곳 인천과 오전 제주에서는 서로를 향한 거친 공격이 오고 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고 했고,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한 듯 유령당원 문제를 다시 꺼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패배가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공격해놓고 4년 후에는 정청래를 공격합니다. 남탓 전문가입니까? 더 이상 당원들끼리 의심하는 구조를 이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중당적, 비자발 입당, 유령당원 끝장내야 합니다. 그간 정청래 후보만 겨냥해온 송영길 후보의 화살이 김 총리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가 될 사람, 받아쓰기 리더십으로는 민심을 받들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토의하고 수기에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당대표. 네, 그리고 오늘 결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나요? 오늘 결과는 다음 주 슈퍼위크의 예고편입니다. 제주와 인천의 표수는 전체 표의 7% 남짓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전체 권리당원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입니다. 그간 제주는 호남 표심과 인천은 서울 경기 표심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텃밭인 인천에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뜨겁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을 차지하려는 1위 싸움과 지도부 막차를 타려는 5위 턱걸이 경쟁이 치열한데요. 순위가 그대로 나올지 5위권 후보들 몇 면이 뒤바뀔지도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당대표 선거 그 이모저모를 보도한 뉴스 영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좀 늦어졌죠. 예, 4시에 시작을 했는데 뭐 6시 한쯤 되면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오늘 비행기가 좀 연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늦어졌군요. 예, 그 제가 좀 상황을 잘 모르고 엄청나게 깠습니다. 당 지도부를 왜 이거 시간을 못 맞추느냐, 이게 민주당 타임이냐 뭐 이러면서 낮에 개표 방송할 때 제가 이제 엄청나게 깠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민주당 지도부가 일 처리를 인천시당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시간이 지연된 게 아니고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낮에 잘 알지도 못하고 까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오늘 아무튼 뭐 7시 경에는 이제 뭐 마무리가 됐어요. 내일은 좀 빨리 끝내주시면 제가 방송 준비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보도할 때는 이제 발표가 안 돼가지고 투표 결과, 개표 결과 얘기는 언론 뉴스에 보도는 안 됐는데 오늘도 뭐 치열하게 유세전이 진행된 이런 내용 함께 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표 결과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이제 다 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음 주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 좀 분석을 세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제주 인천 승리로 2승 1패를 했다. 누적 합산에서 역전이 됐어요. 누적 합산에서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1%가 조금 못 미치게 1% 좀 못 미치게 김민석이 이겼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오늘 투표에서 오늘 개표에서 2% 이상의 격차를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자 제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2.64%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청래가 39.89% 처음으로 30%대가 나왔어요. 제주에 이제 당원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득표율에 영향은 미치는 비중은 적지만 처음으로 정청래가 30%대로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제주는 제가 뭐 아까 뉴스 보도에도 나왔는데 제주는 호남의 풍향계, 인천은 수도권의 풍향계다.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저도 아까 낮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제주 결과가 호남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호남과 유사하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 그리고 인천의 결과는 수도권, 서울, 경기하고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호남 쪽이 조금 더 제주보다는 민풍이 좀 세게 불고 있는 상황 아니냐. 분위기가 이제 호남 쪽이 더 좋고 지금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지난주부터 그 호남을 지금 저인망 쌍끌이식으로
호남 선거 운동을 진짜 맹렬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청래는 호남에 정청래도 가고 싶겠지. 그런데 갈 데가 없어. 사람이 안 모여. 사람이 잘 안 모입니다. 어제 이제 순천에 뭐 영남권 부울경 뭐 노사모? 진짜 노사모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울경 당원들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순천에는 조금 모였더라고요. 근데 김민석 후보는 광주에 뭐 10,000명이 넘게 모였잖아요. 전북에도 뭐 어마어마한 광주보다는 좀 적었지만은 수천 명의 당원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에 가봐도 거의 인산이네. 어제 뭐 해남, 영광 이런 지역을 김민석 후보가 방문을 했는데 호남 지역 지금 민심이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선거운동 많이 찾아가기가 어려웠어요.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에서는 이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52.6%를 받았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하고 합치면은 60%가 넘어가는 거죠, 지금. 송영길 후보가 7.47%,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52.64%를 받았으니까 둘을 합치면은 60%가 처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뭐 60점 몇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리고 정청래는 처음으로 39.89%, 30%대로 무너졌는데 다음 주 호남 경선에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55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는 어쨌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10% 이상은 받을 거다. 그래서 김민석이 55, 송영길이 10, 그러면은 65가 되죠. 65에 정청래가 35 언더로 가는, 35 언더로 가는 정도 판세가 예상되지 않느냐 지금 호남이. 그럼 호남에서 완전히 판이 뒤집혀 버리는, 그냥 호남에서 사실상 뭐 끝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남에서 65까지 초코송이가 65까지 치고 올라가고, 저는 내심 지금 이게 최고위원 선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심 한 70%대를 좀 돌파를 해주면 5대 0을 갈 수 있는 어떤 한 가닥 희망? 어쨌건 김용호 후보가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조금 더 표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해본다라면, 만약에 호남에서 70%를 돌파를 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도 70%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5대 0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호남에서 열릴 수 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65% 정도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65%, 정청래 35%. 이렇게 되면은 사실 5대 0은 좀 쉽지는 않은 형국이긴 한데, 65%가 나오면 임미애 후보까지는 호남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인천도 나쁘지 않아요. 인천에서도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45%, 그 다음에 정청래가 43.27%로 2%가량 김민석 후보가 앞섰고, 송영길 후보가 아무래도 지역구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에서는 11.63으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11.63%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제주에선 잘했는데 야 인천에서 이거 인천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민석과 정청래의 득표율 차이만 보면은 제주도에서는 막 압승을 하고 인천에서는 박빙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주보다 송영길 후보가 제주보다 송영길 후보가 4%가량 더 나왔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김민석 쪽으로 몰빵을 해준 거야. 제가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송영길 후보에게는 제주도가 우리 호남 유권자들처럼 전략 투표 경향이 강해요. 제주도 만만한 동네가 아니야. 표는 적어도. 그래서 대단히 그 제주도 유권자들, 우리 당원들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김민석을 1차에서 끝내자라는 게 제주도 당원들의 민심인 거야. 그리고 뒤에 뭐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소개할 때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제주도가 보면은
자, 송영길 표를 김민석으로 옮겼어요. 송영길 표를 김민석으로 옮겨놨어. 그 다음에 임미애를 9%를 줬어요. 제주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진짜 전략적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목표가 50%를 김민석 후보가 선호투표 없이 50%를 단독으로 넘는 것. 그 다음에 임미애까지 4명을 최고위원회에 넣는 것. 이게 목표였는데 제주도는 거의 그대로 했어요. 제주도는. 거의 그대로 했다. 근데 우리 인천 당원들은 아무래도 아직 감을 못 잡은 거 아닌가. 예, 그 몰빵을 해버린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송영길 후보 4%를 김민석 후보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제주하고 비슷한 득표를 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송영길 후보 4%를 김민석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김민석 후보가 49%가 되죠? 그러면은 49대 4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가 3%가량 더 나오긴 했지만은 인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제주하고 큰 차이가 난 건 아니다. 인천에서도 제주하고 큰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인천도 제주와 비슷하게 선전을 한 거다. 예. 다만 송영길 후보가 득표율이 높은 바람에 김민석과 정청래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주처럼 송영길 표를 김민석 쪽으로 보냈으면은 인천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50% 가까이 나온 거예요. 50% 가까이 나온 거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제주도에서 득표한 거나 인천에서 득표한 거나 2% 차이가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 뭐가 예상이 되는 거냐 하면요. 요거는 제가 인천은 이제 수도권 표심이 좀 예측이 예고편이다. 수도권 표심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자, 수도권에서 자, 제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50% 가까이 득표를 할 거다. 김민석 후보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세가 내일까지 개표를 하게 되면 대세가 기울어서 송영길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을 거고 또 송영길 후보가 지역구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11.63%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호남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호남에서는 그래도 두 자릿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수도권에서는 송영길 후보를 찍을 이유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주처럼 경기하고 서울 당원들이 김민석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김민석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서울과 경기에서 여기 인천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다. 인천과 비슷한데 4%가 더해지는 거죠. 송영길 표가 김민석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이동을 해가지고 50%를 넘는 수도권에서 50%를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제주하고 인천 결과를 보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해하기 힘드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2.64%가 나왔는데 호남이 제주보다는 지금 김민석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선거운동을 저인망 쌍끌이식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 김민석이 55, 그 다음에 송영길이 한 10%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김민석과 송영길 합치면 65% 정도, 이 정도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승패가 가늠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승패를 결정짓는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다음날 수도권은 인천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인천이 45%가 나왔지만은 송영길 후보의 표가 줄어들 거예요. 서울하고 경기에서 송영길 표가 김민석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서도 저는 근소하게 50%를 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적 득표율이요. 여기 합산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순회 경선 합산 결과가 45.42%, 그 다음에 정청래가 44.56%,
뭐 1%가 채 안 되게 한 0.8% 정도 되죠.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결과,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0.02%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표가 얼마 안 돼요. 수도권 아까 호남에서 만약에 55%가 나오면은 이게 김민석 후보 합산 결과가 50%를 돌파를 할 거예요. 그죠? 지금 호남 결과가 이전에 내일 대구 경북까지 두 차례의 경선보다 표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45%니까 김민석이 호남에서 55%가 나오면은 50%를 넘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서울하고 경기에서 50%를 뭐 조금이라도 넘으면 1차에서 끝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결정이 난 거라고 봐요, 거의. 인천에서. 예. 거의 결정이 났다. 김민석이 1차에서 50%를, 단독으로 50% 득표를 하는 이런 결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정청래는 30%대가 나올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려가냐가 중요한데, 지금 44.56%인데 호남에서 35%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30%대로 내려오겠죠. 30%대로 내려오겠죠. 그러고 송영길 후보는 좀 줄어들 거예요. 계속 호남에서는 10%대가 유지가 될 텐데, 경기하고 서울에서 송영길을 뭐 굳이 찍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50%대에 지금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그냥 김민석에 몰빵을 해서 1차에서 끝내자. 당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1차에서 끝내자. 이런 이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송영길 후보는 조금 더 지지율이 내려오는 이런 이제 판세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송영길 후보는 한 자릿수 득표율,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는 50%를 넘고 정청래는 30%대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예상하건대는 김민석 후보가 51, 2% 정도. 예, 최종 결과. 여기에 이제 여론조사하고 또 이게 당원 투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하고 대의원 투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여론조사도 50%가 넘을 가능성이 높고, 대의원 투표는 이제 뭐 비중이 많이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몇천 표 되는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김민석 후보는 50한 1, 2% 최종 득표율이 50한 1, 2%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는 한 7, 8% 정도? 7, 8% 정도.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정청래는 30% 후반. 30% 후반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정도 지금 판세와 흐름이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면은 송영길과 김민석을 합치면 60%가 되죠, 여러분. 아직도 여기 김용이 위험하다,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서미와 김용 몰빵을 앵무새처럼 여기다 도배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민석, 송영길 합산표가 친명 최고위원들의 합산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그러니까 60% 정도를 김민석, 송영길이 가져오게 되면 친명 후보들이 받게 되는 득표율은 60%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친청 후보들이 가져가는 득표율은 40%가 되겠죠? 자, 이걸 나눠봅시다, 여러분. 60을 4로 나누면 몇 퍼센트가 돼요? 40을 3으로 나누고요. 40을 3으로 나누고 60을 4로 나눠보세요. 청래당은 3명이니까 40%를 셋이 나누는 게 되잖아.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김용 위험하다 쓰신 분들 한번 지금 계산기 한번 두들겨봐. 60을 4로 나누면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15%잖아요. 그 다음에 40을 3으로 나누면 몇 퍼센트입니까? 13.5%잖아요. 13이 큽니까? 15가 큽니까, 여러분? 13이 커요? 15가 커? 아니, 이런 정도 산수도 안 돼, 도대체.
아니 지금 2주가 뭡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송영길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60에 가까워요. 60에 가까워. 지금 보수적으로 봐서 55%라 칩시다. 그럼 55를 4로 나눠봐. 55를 4로 나눠봐요. 이 55를. 보수적으로 봐서 55라고 하고 55를 4로 나누면 몇입니까, 여러분? 아니, 15가 큽니까? 13이 큽니까? 아니, 이거 몰라요? 숫자가?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봐서 지금 55 정도 나와요. 그죠? 오늘까지 투표를 해본 게 지금 김민석 송영길이 불리한 지역을 했잖아. 불리한 지역을. 불리한 지역에서 했는데 55% 나오잖아. 그럼 55%를 4로 나눠봐. 참 답답합니다 진짜. 55%를 4로 나눠도 이겨요. 뭐 근소한 차이지만 현재까지 득표율을 4로 정확히 나누고 3으로 정확히 나누면 친명표가 더 많은 거야. 친명표가. 아니 친명표가 4명을 당선시키고도 남는데 그걸 왜 3명을 만들자고 이 때를 쓰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여러분. 네, 복만삼님 앵무새들 때문에 쉽게 설명해 줄게. 15cm가 커요? 13cm가 커요? 예, 이상한 상상 금지. 예, 자꾸 그러다가 눈을 부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판세를 놓고 봐도 근소하지만 친명표가 더 많은 상황이다. 앞서고 있는 상황. 4명까지는 가능한 이건 산술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정확히 4로 나누고 정확히 3으로 나누고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성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성. 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내일 대구, 강원 대구, 강원 TK, 그 다음에 호남, 서울, 경기 다 지금 친명 쪽이 유리하고 60% 이상의 지금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면은 당연히 4명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70%까지 초코송이 후보가 70%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5명도 도전이 가능한 거지. 70% 이상이면. 그죠? 그래서 몸은 친명인데 이게 머리가 제가 볼 때는 털레반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몸은 친명인데 머리가 털레반이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최고위원 결과를 볼게요. 최고위원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최고위원 누적 합산에서는 여전히 최민희가 21.0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원 후보가 16.8, 그 다음에 한민수 14.45, 서미화 14.12, 김용 12.64, 그 다음에 이성윤 11.69, 임미애 5.99. 그래도 하여튼 뭐 6%까지는 겨우 나왔어요. 6% 거의 근접하는 이런 결과 나왔는데 현재 누적을 보면은 이제 약간 불안해 보이긴 하죠, 그죠? 이성윤과 지금 그 김용 후보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정우님, 형님 선거 이후에 반명 세력이 당을 깨지는 않겠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 당이 깨질 확률이 좀 줄어들고 격차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당이 깨질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깨진 않겠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최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야 분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한 3,000표 차이가 나요. 김용하고 이성윤이. 근데 지금 이성윤이 앞으로 표가 나오겠어요? 계속 주는 거예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은 표가 계속 줄어요.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계속 다 표가 주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수치상 보면은 우리가 불리한 지역에서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용하고 이성윤, 김용이 좀 불안해 보일 수는 있는데 앞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임미애 후보가 저는 인천에서 한 10%에 근접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와줬으면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임미애 후보가 한민수까지 잡아야 돼요. 한민수까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윤은 우리가 볼 게 없어. 그죠? 이성윤은 그냥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임미애가 들어가려면은 이성윤 앞에 있는 물론 이성윤도 잡아야 되겠지만은 이성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민수를 잡아야 돼요. 임미애 후보가. 그 다음에 김용호 후보도 5등 안에 들어가려면은 김용호 후보는 최민희를 잡아야 돼. 근데 김용호하고 최민희하고는 지금 거의 6만 표 차이가 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거고 임미애 후보하고 최민희도 한 5만 표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과연 뒤집히겠는가? 이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저는 일단은 냉철하게 이렇게 분석이 되고 결국은 한민수까지 잡는 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민수하고 임미애도 지금 표차가 적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2만 표가 넘어 2만 표 거의 뭐 3만 표에 가까운 이런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인천에서 임미애 후보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가까이 두 자릿수 가까이 좀 올라갔으면은 좀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인천에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운 이제 판세로 가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내일 대구 경북이 있어요. 대구 경북이 표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임미애로 대구 경북에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만 표를까지는 아니어도 이제는 10,000표 정도 차이로는 제가 볼 때는 줄일 수 있다. 내일 대구 경북 강원에서 임미애 후보가 격차를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민수가 지금 14.45%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역별로 한번 보죠. 지역별로 보면은 제주, 인천에서 박선원 후보가 17.82%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민희가 17%로 자 지난주하고 보면은 5% 가까이 떨어졌어요. 한 주 사이에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민희가 너무 함량 미달의 어떤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급격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요. 제주에서는 최민희가 18.31%로 1위를 하긴 했는데 지난주 대구 경북하고 지난주 부울경 충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4%가량 떨어진 거죠. 4%가량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박선원 후보, 그 다음에 서미화 후보, 그 다음에 한민수, 김용, 이성윤 이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미애 후보가 9.19%, 9.19%가 인천에서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인천에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인천을 보면은요, 박선원 후보가 19.11%로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민희가 16.31%까지 떨어졌어요. 호남에 가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잘 보세요, 지금.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성윤은 사표거든. 이성윤은 사표예요. 물론, 지금 인천에서 김용과 이성윤이 붙는 결과가 나와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성윤은 제가 볼 때는 5등 안에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윤이 표를 많이 뺏어오면 뺏어올수록 우리가 유리해지는 구도가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유리해지는 구도가 된다. 그래서 최민희 표를 지금 이성윤이 뺏어오는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성윤이 올라온 만큼 최민희가 내려간 상황이 됐어. 물론 한민수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털레반들이 3등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등분을. 3등분을 하고 있어 정확히. 근데 털레반이 가져가는 표가 정확히 3등분이 된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로 수렴을 하는 거잖아 이게. 40% 정도를 가져가게 될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3등분을 해버리면
13.5%대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13.5%대로. 그러면은 지금 친명 후보, 김용 후보는 14%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5등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친명들은 16%를 60%를 4로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 60%를 4로 나누면 15%가 되잖아요. 그죠? 15%가 되지. 그러면은 13.5%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정확히 n분의 1을 해가지고 이거는 n분의 1 하면 안 돼. 더치페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최민희하고 한민수한테 몰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은 한데 점점 표가 줄어들 텐데 지금 털레반들이 과욕을 부리고 있어. 그래갖고 이걸 더치페이를 하고 있어요. N빵을 하고 있어. N빵을. 그러면 점점 더 비슷한 수치로 수렴이 돼버릴 거 아니야. 13.5%로 수렴되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0%를 4명이 n분의 1을 하면 15%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미애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을 잘 짜면은 14%만 받으면은 5등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김용호까지 올리려면은 제가 그래서 김용호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그러니까 13%라고 보고요. 13.5%가 커트라인이라고 보고 쟤네들이 지금 13.5%로 n분의 1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김용호 후보까지 들어가려면은 김용호 후보가 14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줄어드니까 서로. 쟤네들이 n분의 1을 해. 지금은 40%가 나오니까 n분의 1 하면은 13.5%가 나오는데 만약에 35%가 나오면 35%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호남에서 3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를 n분의 1 해보세요. 3분의 1. 35%를 3분의 1로 나눠봐. 3으로. 그럼 몇 %까지 내려가죠? 커트라인이? 계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거 뭐 이 정도 암산할 정도의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수학적 능력이 안 돼서 우리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남에서 3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판세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35%를 3분의 1로 나누면 우리 정권 백년님이 써주셨네. 11.7%가 돼요. 11.7. 만약에 35%까지 떨어진다면 11.3도 있고 11.7도 있고 8도 있고 이거 왜 그럽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뭐 간단한 산수가 이렇게 복잡해요. 11.67 그러면 11.7%를 보겠네. 그러면 12%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 자 70%를 아까 저기 60%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35%로 줄었으니까 65%가 되는 거잖아요. 친명표가. 그럼 65를 5로 나눠보세요. 65를 5로. 이것도 좀 나눠주세요. 지금 친청 35%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친청표가 11.7%가 됩니다. 11.7%가 되는데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친청표가 35%가 됐으니까 친명표는 65%가 되는 거죠. 65%가 되니까 13%죠? 13%가 나오는 거야. 정확히 n분의 1을 하면 5명을 n분의 1을 하면은 13%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판세가 65대 35가 된다. 65대 35가 되면은 5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그죠? 근데 조금 더 내려와도 되겠네. 그죠? 13% 대 11.7%니까 조금 더 내려와도 돼. 이거 좀 산수가 어려운 산수여가지고 64%여도 이길 것 같은데? 64%여도 이기죠? 그러니까 64대 36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주세요. 64대 36. 그러니까 친명이 64, 그 다음에 친청이 46, 36. 이렇게 한번 계산해 주시죠. 조연아님. 친명이 64, 친청이 36.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64대 36일 경우. 그러면은 n분의 1을 하면 그래도 높을 것 같은데? 그죠? 12.8,
12.8 대 친명이 12.8이죠. 친명이 12.8이고 친청은 얼마가 되는 거죠? 36을 셋으로 나누니까 12. 그죠? 12.8 대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64 대 36이 나와도 5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서로 n분의 1을 한다고 칠 때. 물론 표가 정확히 그렇게 안 나오죠. 에? 표가 정확히 안 나오지 그렇게. 근데 산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야. 64 대 36만 나와도 친청 후보 5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산술적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5명은 뭐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64%까지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 합이 64%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한 60%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근데 60%가 되면은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4대1로 가면 된다. 4대1로 현실적으로 볼 땐 가고, 진짜 호남에서 몰표가 나온다. 호남에서 진짜 뭐 65대 35 혹은 뭐 7대 3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김용호 후보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명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써리님 4명은 힘들어요 그러시는데 4명이 왜 안 된다는 거야? 5명은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4명은 지금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야. 60대 55대 4로 나눠봤잖아요. 아까 55대 4로. 왜 표를 우리가 더 많이 받고도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지냐고. 왜 2명을 만들어주냐고. 아니 조금 전에 환장하겠네 진짜. 여러분들 뭐 무슨 수학 시간에 다 졸았어요? 초등학교 때? 산수 시간에 졸았어요 여러분? 아니 55대 지금 55 나왔잖아. 오늘까지 개표한 게 55가 나왔잖아요. 송영길하고 김민석을 합쳐서. 그럼 55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근데 앞으로 표가 더 많이 나올 건데. 아니 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줄 모르겠어. 아니 55 나누기 4가 안 되냐고. 55 나누기 4가. 응? 예, 그래서 4대1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임미애 후보가 현재는 뭐 2만 표 이상 차이가 나고, 한민수하고요 2만 표 이상 차이가 나고 격차가 있어 보이지만은 내일 좀 많이 좁혀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일 TK에서 좀 몰빵을 해주면은 임미애 후보가 그 1%대 후반까지는 가지 않겠냐. 한 내일 임미애가 8, 9%? 8, 9%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몰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임미애 후보가 한 8, 9%까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민수는 더 내려올 거예요. 한민수는 한 12% 정도 때까지 떨어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적 합계를 봐야 되는데 한민수가 14.45%인데 이게 좀 떨어지지 않겠나 내일 TK에서. 예, 그리고 임미애는 좀 올라가고 한민수는 좀 떨어지는. 그래서 한민수가 한 12%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임미애가 한 9%, 7, 8% 요 정도로 이제 근접을 하면 요 정도로 좀 근접을 하면은 한번 임미애까지는 충분히 늘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제가 개표 방송을 할 땐 많이 사라질 거예요. 저는 4대1 봅니다. 결과적으로 4대1을 봐요. 그래서 내일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은 임미애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잘만 해주면 임미애까지는 충분히 늘 수 있다. 그래서 전략이 간단합니다. 우리 호남 유권자분들은 박선원 뭐 임미애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미와 김용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지금 박선원 후보를 어쨌건 저기 그 수석 최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등을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그래서 박선원을 찍을 사람이 임미애를 찍어주면 임미애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죠. 그래서 박선원을 찍으실 분들은 임미애랑 커플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써리님 아니 오타입니다. 5명이 힘들다고요.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써리님 잘못 쓰신 거구나. 4명이라고 쓰셨어. 5명인데. 예. 그래서
인미애가 약하니까 강한 1위를 하는 박선원을 수석으로 몰아주면서 박선원 찍을 사람들이 인미애를 찍어주면은 인미애 표가 많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미화 후보가 또 호남에서 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 후보가 좀 걱정이 되잖아. 그런 분들은 서미화하고 김용을 찍으면 돼요. 서미화 찍을 분들은 김용을 찍어라. 그 다음에 박선원 찍을 분들은 인미애를 찍어라. 이러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야. 우리는 뭐 생일이 어떠니 홀짝이 어떠니 뭐 이상한 짓거리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복만삼님, 의왕님도 이해하시는 간단한 수학을 이해 못하는 분들 너무 많아서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달째 이러고 있는데. 간단하죠, 이거는. 뭐 생일이 홀짝이 어떻고 무슨 뭐 짝수가 어떻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박선원 찍을 사람은 인미애 찍고 서미화 찍을 사람은 그 다음에 저 김용을 찍으면은 그럼 넷 다 같이 올라가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넷 다 같이 올라가는 구도가 된다. 아무도 문제가 될 사람이 없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머리 복잡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난 박선원을 수석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선원 찍고 인미애 찍으면 돼. 그 다음에 나는 김용섬이와 몰빵 그거 아직도 하고 있는 분 있네요. 여기 백인옥. 백인옥님은 그냥 김용섬이화를 해요. 그걸 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김용섬이화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그 김용섬이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몰빵 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여러분들께 때가 왔어요. 몰빵을 해. 그냥 하라고. 섬이화, 김용섬이화를 그냥 찍으면 돼,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인미애를 찍을 필요도 없고, 인미애를 지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김용섬이와 몰빵을 계속 외치고 있는 분들은 그걸 하라 이거야, 내가. 말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김용섬이화를 찍어, 그냥. 그 다음에 박선원 찍고 싶은 분들만 인미애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이제? 아무도 불만 없지? 이게 얼마나 정말,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아무도 싸울 필요가 없잖아, 이제. 전혀 싸울 일이 아니잖아. 박선원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수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가 왔어요. 몰빵을 해라 이거야, 저는. 김용, 서미화 김용한테 여러분들은 무조건 몰빵을 해라. 다만 박선원 찍고 싶은 사람들만 인미애를 찍어라. 요러면 정리된 거잖아. 채팅창에 그만 도매질 좀 하라고 좀 제발 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만들 좀 싸우라고 이제.